자리 잡고 앉으려는데 예비 사돈이 갑자기 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 상견례 선물이에요. 상자를 내려다보니 병문안 갈 때 사가는 음료수 세트였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저도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저희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챙기기 힘들죠, 뭐. 안녕하세요. 사연 정류장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7세가 된 최기우입니다. 제겐 하나뿐인 아들, 최민혁이 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민혁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하나는 잘했던 아들, 저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덕분에 민혁이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도 잘해서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빠로서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데 몇 달 전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연애한 사람이 있다면서 결혼 승낙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속으로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아들도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 손주를 볼 날이 머지않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리고 싶어요. 주말에 연희랑 같이 찾아뵐게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됐어요. 식당에서 만난 김연이라는 아가씨는 첫인상이 단정하고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민혁이가 선택한 사람이니 저도 좋게 보려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건 아가씨가 부모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고 며칠 후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상견례부터 하자고 했죠. 그래도 결혼 전에 부모님들끼리 얼굴은 한번 봐야지. 그런데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희 부모님이 인천에 계시는데 상견례를 그쪽에서 하자고 하시네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도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상견례를 하자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보통 상견례 장소는 중간에서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연희 씨 부모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응, 따로 의견을 묻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인천에서 하자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는 아들을 위해 정장을 새로 맞췄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나가는 자리라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직 후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넥타이를 메고 서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혼자 나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살짝 울컥하는 기분도 들었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을 생각하면 기쁜 날이니까요. 드디어 상견례 당일 아들이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새 양복을 차려입은 저를 보고 민혁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와, 아버지, 멋지신데요? 그래도 아들 결혼하는데 체면은 차려야지. 그렇게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한정식집이었어요. 예약이 되어 있어서 직원이 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기 전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혁이는 긴장한 듯하지만 나름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가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저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상견례 자리에는 예비 며느리 김연희와 그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상견례 같은 자리라면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기 마련인데 예비 사돈 내외는 골프웨어 같은 편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양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단정한 복장을 기대했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리 잡고 앉으려는데 예비 사돈이 갑자기 저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병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며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 상견례 선물이에요. 상자를 내려다보니 병문안 갈 때 사가는 음료수 세트였습니다. 뜻밖의 선물에 저도 아들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죠. 저희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남자 혼자서 이런 것까지 챙기기 힘들죠, 뭐.
그 말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질문. 근데 사모님은 안 계신다면서요? 아, 네. 20년 전에 사고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몰랐네요. 아버지가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투에서 전혀 동정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막 인사를 나눴을 뿐인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비 장인이 직원에게 소주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술 한잔 해야죠. 약주 하시죠. 네, 이런 자리에서 술 한잔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지만 아직 자기소개도 제대로 안 한 상황에서 술부터 찾는 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여보, 당신 또 술 마시고 헛소리 하지 마. 예비 장모가 혀를 차며 핀잔을 줬고 예비 장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원래 술 한잔 해야 서로 잘 통하는 법이지.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비 장모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근데 결혼식은 인천에서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희가 아직 연희랑 논의해보진 않았는데요. 엄마, 내가 언제 인천에서 한다고 했어? 상견례나 결혼식 같은 건 다 여자 쪽 의견을 따라야 하는 거야. 저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민혁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애들이 상의해서 정할 문제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예비 장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 대신 집은 서울에 구하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여자 쪽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 집은 서울에서 구하라는 게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비 장인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집은 남자가 해오는 거니까 서울이든 어디든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럼 사돈께서는 얼마나 보태주실 건가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마치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혼수 3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요즘은 남자가 장가간다라고 하더니 정작 집 얘기가 나오자 전통적인 결혼 문화를 들먹이며 돈을 내놓으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한테 제가 말했는데 부모님께서 못 들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1억 8천을 보태주시기로 했고 저랑 연희가 모은 돈으로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비 장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전세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럼 대출을 받아야죠. 그러자 예비 장모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죠. 사위가 집을 마련해야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아내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키워왔습니다. 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고요. 그런데 예비 장모는 우리 딸이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장인이 술잔을 들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 남자들 진짜 별거 없네 나 때는 말이야. 그 순간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비 장모와 장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말에 식당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예비 장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예비 장인은 벌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우리가 이렇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다시 생각을 해? 하지만 민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들은 원래 남의 감정을 많이 신경 쓰는 성격이라 혹시라도 이 결혼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들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결혼을 진행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 장모는 황당하다는 듯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다 있네. 아니, 그럼 네가 우리 연희를 어떻게 책임질 건데? 책임질 생각이 있으니까 상견례까지 진행한 거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족 간의 문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순간 예비 며느리인 연희가 엄마, 제발 그만해.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예비 장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뭐, 너도 지금 내 남편 될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야? 연희는 괴로운 표정으로 민혁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결혼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예비 장인이 술잔을 내려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이놈은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본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 딸이 좀 까다롭게 굴었더니 지레 겁먹고 도망가려는 거지. 까다롭다뇨? 저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순간 예비 장인이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돈이 좀 아들한테 얘기 좀 해보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뭔 짓입니까? 저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비 장모와 장인은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끝까지 붙잡고 매달릴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이 결혼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사돈도 참. 사돈이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무례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 가족을 함부로 평가하는 게 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예비 장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결혼식이며 집이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잖아요. 저희가 상의할 기회라도 있었습니까? 예비 장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연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혁 씨 정말 생각이 변한 거예요? 민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연희야. 하지만 나도 내 부모님 무시당하는 거 더는 못 참겠어. 그 말을 들은 연희는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가 계산하고 가겠습니다. 예비 장모는 기가 찬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버려. 너희 같은 집안하고는 안 엮이는 게 낫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하냐? 미안할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너한테 좀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러자 민혁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만들어준 가정이 최고예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혁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연이었습니다. 민혁은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분도 안 돼서 통화를 끝냈습니다. 뭐라고 하던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부모님과 인연 끊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입장도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 버리고 오는 사람은 나중에 배우자도 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연희가 정말로 부모님을 떠날 수 있을까? 민혁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 맞아요. 저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민혁은 연희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래. 그렇게 이 결혼은 파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 앞으로 찾아온 예비 장인과 예비 장모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돈, 우리 솔직히 다시 얘기해 봅시다. 결혼만 한다면 우리가 집값도 좀 더 보탤 수도 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 문제였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돌아가세요. 우리 아들. 당신네 딸이랑 결혼 안 합니다.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을 하대하며 마치 거래를 하듯 대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고요. 아들에게는 결혼이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함께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도 중요하죠. 존중과 배려가 없는 관계에서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결혼 전에 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억지로 이어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아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니까요. 나는 내 아들이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내가 바라는 단 하나의 미래입니다. 오늘도 사연정류장에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